요즘 집 얘기 나오면은 마음이 좀 답답하시죠? 저도 그래요. 작년에 좀 잠잠한가 싶더니 2026년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값이 다시 올랐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값이 1.69% 올랐고 서울만 보면은 2.71%예요. 그런데 더 얄궂은 건 매물이 같이 잠겼다라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1년 사이에 21.8% 줄었거든요. 값은 오르는데 살 물건은 줄어든 거죠. 이러면 무주택인 우리 입장에선 마음이 더 급해지잖아요. 이번에도 못 사나 싶고요. 그래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옮겨가요. 아파트는 못 사겠고 그럼 좀 더 싸고 대출도 나온다는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하나 하고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오늘은 그 마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피스텔이 아파트랑은 다른 자산이라서 갈아타기로 기대하고 들어가면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사라, 사지 마라가 아니라 따지고 사자는 얘기예요. 먼저 이 흐름이 진짜인지부터 짚을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예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이 1,530건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이 9,509건이었으니까 10.7% 늘어난 거예요. 아파트 매물은 잠기는데 오피스텔 거래는 두 자릿수로 늘었다라는 거죠. 신고가도 곳곳에서 나와요. 여의도 쪽 한 오피스텔 59제곱미터가 6월에 16.8억에 거래됐고 송파, 성남, 화성 같은 데서도 신고가가 잇따라요. 이런 뉴스를 보면 오피스텔도 오르네 싶어지잖아요. 여기서 미리 한 가지만 짚어둘게요. 이 신고가 뉴스들 자세히 보면 거의 다 서울이거나 중대형이에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일단 흐름은 진짜다. 사람들이 실제로 옮겨붙고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누가 사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세대예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 30대 비중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2025년에 49.8%였던 게 2026년 1월부터 5월엔 56.1%가 됐어요. 생애 첫 집 매수자 둘 중 한 명 넘게가 30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어요. 이 숫자가 뭘 말하냐면요.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조급함이 30대한테 제일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 아파트에서 막히니까 문턱 낮은 오피스텔로 흐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리는 게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또래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따져볼 5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자, 가장 먼저 깨야 할 착각이 있어요. 오피스텔도 부동산이니까 아파트처럼 오르겠지라는 생각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분기에 오피스텔 매매가를 조사했는데요. 전국이 마이너스 0.41%예요. 마이너스, 즉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33%고요.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오피스텔 전체는 사실상 보합이거나 약세인 거죠. 아까 신고가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실 거예요. 맞아요. 둘 다 사실이에요. 서울은 플러스 0.23%로 올랐고 신고가도 나와요. 그런데 그건 서울 그리고 중대형 얘기예요.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고 소형은 더 약해요. 이걸 양극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뉴스 하나만 보고 오피스텔도 오르는구나 하면 위험해요. 내가 보는 그 물건이 오르는 쪽인지 빠지는 쪽인지부터 갈라봐야 해요. 이 양극화가 앞으로 나올 함정들의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 함정은 환금성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리느냐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월세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이 전국 5.74%, 서울 5.04%예요. 월세 받기엔 나쁘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말하면 가격이 막 오르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게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자산가치 회복이 더뎌서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려 할 때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팔아야 아파트 살 돈이 생기는데 그 오피스텔이 제값에 안 팔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갈아타기 계획 자체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잠깐 살다가 아파트로 갈아타지 뭐 하는 징검다리 기대가 가장 위험해요. 징검다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밟아보니 잘 안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함정은 세금하고 청약이에요. 이게 모르고 사면 진짜 뼈 아파요. 2020년 8월 10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이날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류상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켜온 무주택 청약 자격이 깨질 수 있어요. 아파트 청약 노리면서 오피스텔도 사야지 했는데 오피스텔 때문에 청약 무주택이 깨지는 거죠. 물론 빠져나갈 길도 있어요.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거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취득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인 오피스텔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세금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줘요.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청약에서의 무주택 인정 기준은 또 별도로 따져야 해요. 한 가지 덜 알려진 것도 짚을게요. 취득세는 다주택이어도 중과 없이 4.6% 단일로 매겨져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하고 종부세 양도세 주택수산입은 다른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건이 워낙 세분화돼 있어서 청약 계획이 있다면 사기 전에 청약 주관처랑 세무 전문가한테 내 물건이 정확히 어디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함정은 대출이에요. 오피스텔은 대출 잘 나온다는 말,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상가처럼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데선 상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어요.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냐는 비율인데 70%면 10억짜리에 7억을 빌렸다면 40%면 4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든 거죠. 게다가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이건 지금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 오르면 어쩔 거냐를 미리 가정해서 한도를 깎아두는 제도인데요. 수도권은 한시적으로 3.0%포인트가 얹혀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 대출 한도가 이걸로 줄어든다고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피스텔도 이 칼을 비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출 막혔으니 오피스텔로 하는 계산이 생각보다 안 맞을 수 있어요. 다만 LTV나 DSR은 지역 물건 시점마다 차이가 커서 내가 사려는 물건이 정확히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은행 모의 계산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네 번째 함정은 공급하고 전세예요. 이건 좀 엇갈리는 신호라서 같이 봐야 해요. 먼저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것부터요.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예요. 2026년에 12,950실이 들어오는데 2025 년 38,957실에 비하면 67% 줄어든 거예요. 공급이 줄면 보통 가격엔 받쳐주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공급 절벽이니까 오피스텔 사도 되겠네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일부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매우 높거든요. 단지에 따라선 전세가율이 85%를 넘고 90%에서 105%까지 보고되는 곳도 있어요.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런 단지는 집값이 조금만 빠져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역전세 위험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급 줄어서 안전하다를 통째로 믿으면 안 돼요. 전체 공급은 줄어도 내가 보는 그 단지의 전세가율이 어떤지 보증금이 떼일 위험은 없는지는 단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건 단지마다 편차가 워낙 커서 일부 단지 얘기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섯 번째는 사실 함정이라기보다 앞에 네 개를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황금성, 주택수, 대출, 전세까지 봤잖아요. 이걸 다 따지고 나면 결국 하나로 모여요. 이 오피스텔을 아파트가는 징검다리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오래 살 집으로 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예요.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78%나 늘었어요. 1인 가구가 잠깐 사는 원룸형이 아니라 가족이 살 만한 크기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14개월 연속 오르기도 했고요. 이건 실거주로 접근한 사람들이 만든 흐름이에요. 여기서 균형 있게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위치, 그 집에서 실제로 5년, 10년 살 만하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지예요. 문제는 잠깐 머물다 아파트로 갈아탈 거야 라는 기대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앞에 네 가지 함정이 한꺼번에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갈아타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두자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 걸 사기 전에 점검할 수 있는 5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시면 좋아요. 첫째, 청약 계획이 있다면 이 물건이 주택수에 잡히는지, 2020년 8월 10일 이후 주거용이면 잡힐 수 있고 소형 특례 요건에 맞는지 청약 주관처랑 세무 쪽에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전세가율하고 역전세 위험, 단지별로 보증금 떼일 위험이 없는지 보는 거죠. 셋째, 대출, 내 물건의 LTV하고 DSR 한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은행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고요. 넷째, 환금성.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릴 만한 입지인지 거래가 도는 곳인지 보는 거예요. 다섯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여기서 실제로 오래 살 만한가? 위치, 면적, 생활, 동선까지요. 이 5개를 적어보면은 막연한 조급함이 구체적인 점검표로 바뀌거든요. 그게 휩쓸리지 않는 출발이에요. 오늘 얘기를 세 줄로 줄여볼게요. 첫째,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옮겨붙는 흐름은 진짜예요. 거래도 늘고 우리 또래가 실제로 사고 있어요. 둘째, 그런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다른 자산이라 황금성 주택 수대출 전세에서 따져볼 함정 5가지가 있어요. 셋째, 그래서 판단 기준은 아파트 갈아타기가 아니라 내가 오래 살 집인가 하나예요. 오피스텔을 사라는 것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갈아타기 기대로 사면 함정이고 실거주 가치로 따져서 사면 선택지예요. 우리가 수십억 자산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사고 발목 잡히는 일은 같이 막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이 점검의 진짜 목적이에요. 오늘 얘기가 갈아타기 고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